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경제사의 저자 김정인. 기획과 진행을 맡은 클라라입니다. 자, 오늘은 네.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들으면 알아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보면 안 돼. 그렇죠. 나을 생각하기 전에, 키울 생각 먼저 하자? 그렇죠. 이거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새 분위기가 좀 그렇죠. 네, 경제력이 뭐 없으면 네. 자녀 갖기 어렵다,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뭐 이게 좀 일종의 뭐 온라인 커뮤니티 요약하는 밈 뭐 이런 건가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너무 쉬운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1960년대하고 네. 1980년대 인구정책 표어입니다. 아, 아니, 제가 경제사 자료조사를 하면서 되게 놀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한 게 2000년을 넘어서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2006년이고, 아,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2010년 이후더라고요. 아니, 고작해야 10여 년 전 정도네요? 네. 근데 뭐 그러면 뭐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고 뭐 젊음의 나라 뭐 이런 거였나요? 네. 아이, 그럴 리가요. 저희 1980년대에 이미 지속적인 인구 감소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엄청 가난하다가 진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네. 엄청 가난할 때는 뭐 진짜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이게 1953년 동아일보를 보면은 기사 제목이 기야에서 헤매는 이 결의 참상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1년간 전국에서 143명이 굶어 죽었고, 아이고야. 113명이 식량난으로 자살을 했으며,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2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야, 네, 뭐 보도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네. 실제로는 더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통계가 정확했던 시절도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이 아사자라는 단어가 언제까지 보도에 나오냐면 1960년대에는 내내 나와요. 근데 네. 이제 정부의 좀 안 좋은 이야기는 보도를 자제를 할 때니까 그쵸.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했겠죠. 그러니까 요때는 인구가 너무 많으면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반인데,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1950년대생이거든요. 저도요. 저희 엄마가 9남매의 막내세요. 네. 정인 작가님, 그 어머님 몇 남매이신가요? 7남매. 그쵸. 그거 보세요. 근데 정인 작가님, 네. 부자매시죠? 자매죠. 네, 저는 외동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둘 다 지금 기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둘 다 아직 자녀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한국 현대 인구 역사예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라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라떼는, 전쟁 중에도 애를 낳았다고. 너네는, 당연히 나오지. 이런. 네. 그때 태어나셨어요. 네. 52년생인데 아. 피난길에. 저희가 사실 둘 다 어쩌다 보니까 저출산의 당사자이긴 한데 네. 예, 학교 출산율이 지금 진짜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예, 오히려 저는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문제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뭐 저희가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인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구체적인 과정에서 인도적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자체는 해결책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외부에서 데려오면 돼요.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 네네, 이민이라는 건 조금 더 확실한 해결책이고, 이 분야에 있어서. 근데 이민은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하고, 돈 벌어서 가세요, 이런 거까지 데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냥 서울 수도권 바깥에 있는, 그 서울 수도권 안에 계신 분들이 눈치채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조금만 아래로 가도 중소제조업이나 농어촌 경제를 지탱을 하시는 분들은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정착 인구가 줄면요, 시장이 줄어요. 시장, 내수시장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인구가 적었던 국가가 계속 적은 거는 또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많았다가 줄어들면 그것도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면 저희가 유지하고 있던 사회 시스템이 충격을 받아요. 저희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네. 저 그리고 저희 시누이가 교사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집들이 하면서 만났는데 요즘 애들이 한 네. 반에 2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20명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60명 정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하고 클라라님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텀이 있죠? 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오전반, 오후반을 겪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급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더 문제는 제가 깜짝 놀라니까 네. 아, 놀랄 게 아니다. 지금 앞으로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의 거예요. 과외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면은 나중에 뭐 교대 졸업생보다 애들이 더 없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일자리가 너무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러니까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이게 되게 진지한 얘기인 게 교육부가 한 2027년 정도 되면은 한 반에 말씀하신 대로 15명 정도로 줄어들 거래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 이번에 서울의 합계 출산율 0.59명이라는 거 보고 되게 놀랐잖아요. 저희 뭐 0.7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울은 0.59명이요. 더 적어요. 네. 아, 아니,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0점 단위로 세워지나. 이게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사람을 사람을 소수점으로 소수점으로. 세는 게, 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너무 좀 충격을 받으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은 계속 존재하니까 고령 인구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2023년생이 1950년대생 저희 부모님 세대를 부양하는 거는 이거는 숫자적으로만 봐도 좀, 이게 제가 막 무슨 뭐 너무 부양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아, 근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걱정을 엄청 해요. 하죠. 근데 걱정이 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나는 애를 낳아서 축구단을 만들 것이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저도 그러지 그렇고. 않죠. 예. 근데 이런 태도에는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생기는 순간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사실 개인 생활도 오랜 기간 포기를 해야 되는 거는 부모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이제 하게 되는 얘기가 정부 뭐 하냐. 정부 좀 내가 뭐 좀 어떻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줘 봐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분위기가. 아니, 그럼 뭐, 아이 많이 낳아서 문제된 시절에는 네. 뭐 정부가 내가 아이를 좀 안 낳을 마음이 들게 뭘 좀 해줘봐. 막 이랬나요, 사람들이? 반대였죠. 네. 그때는 사정이 완전 반대였던 게 정부가 먼저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조절이 안 되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이제 어떤 1950년대라 함은 농경시대의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짙게 남아있던 그렇죠. 개발도상국 시절이었잖아요. 많이 낳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땐 사실상 농업국가였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공부를 오래 시킬 것도 아니고 애가 좀 자기 몸을 가눌 수 있게 되면은 그 잡초라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낳아도 그리고 워낙 이제 사망률이 좀 높기도 하다 보니까 이때 많이 근데 이때 많이 나오면 좋은 건 일단 아들이죠. 아, 그렇죠. 네네네. 그 힘이 센 게 좀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며느리 데려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계속 낳다 보면 아들이 계속 늘어나겠지? 우리나라에 이제 구호 사업을 하러 온 미국인 선교사들이 빈곤을 해결하려고 가장 먼저 건드린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산화 제한.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미 태어난 애들도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임신과 출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피임 이야기를 꺼내거나 좀 덜 낳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렇게 얘기인 거죠. 낫과 괴기를 들고 이 천하에 이 부모도 없는 이 후레 상놈이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이러면서 이런 태도로 대하니까 돌려서 모자 보건이 중요하다. 아, 모자 보건. 네, 네. 이렇게 설득해야 될 정도였고 이 분위기가 1960년대까지 갔기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열심히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 과정이 약간 아까 그 표 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변한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실제로 딸이 태어나면 한 입이라도 덜려고 뭐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네, 네. 하고 아니면 뭐 어디로 식모로도 보내고 막 네.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새 TV에도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강제로 부모도 모르게 입양 갔던 사람들 좀 뒤늦게 성장해서 다시 TV에 나오기도 하고 사연이 그렇기도 하는데 또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랬구나 싶기는 해요. 그쵸. 뭐, 당장 이제 입에 들어가는 밥 숟가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일단 둘 이상 낳아야 인구가 현상 유지가 돼요. 이거를 그렇죠. 이제 인구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어서 딱 2명 가지고는 인구 대체율이 충족이 안 되고, 그래도 뭐 2.1명 정도는 낳아야 전체 인구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983년에 저희가 이미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을 밑돌았어요. 빨리 떨어졌네요. 예, 우리 그 인트로 표어 있잖아요. 요새 인터넷 분위기 같은 표어 뭐, 예, 낳을 생각 하기 전에 네, 키울 생각 먼저 하자. 아, 네네. 네, 그거 1980년대에 나온 거예요. 좀 낳을 생각을 하기 전에 키울 생각하자. 이거는 좀 낳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83년에 이미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낳지 마, 낳으면 안 돼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인구를 줄이는데 목숨을 걸었던 게 60년, 70년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막 의사결정권자들이 아니라 실무자들. 네. 실무자들이 의사결정권자로 막 올라갈 때잖아요. 10년, 20년 지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목소리가 클 때였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걸 캐치를 좀 못하셨죠. 그때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주변만 보게 되니까 내가 실무할 때 봤던 환경이 계속 머리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젊은 세대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문화도 아니었고 또 젊은 세대도 그렇게 크게 좀 생각을 했을까 싶고 왜냐면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저희 너무 격변기였고 이런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사실은 좀 없었잖아요. 90년대도 바로 외환위기가 오는 바람에 좀 정신이 없었고 2000년대 들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돼서 20년 되셨네요. 예,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시한부 환자한테 의사가 선생님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그동안 못 하셨던 거 좀 해보시고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네요. 뭐 이런 너무 이런 늦었다. 느낌. 네, 이런 느낌. 그래, 맞아요. 저도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뭐 뉴스에 저출산 얘기 나오고 네. 이랬던 게 기억은 나요. 뭐 그때 대책기구 생겼다? 이런 네. 것들도 알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참 짧은 기간 안에 경제 성장도 너무 급속도로 했고 또 인구도 급속도로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인구 정책도 그만큼 촘촘하게 10년 단위로 어땠는지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미 흘러간 역사니까 하는 말이지만 1950년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전쟁 직후인데 과연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지 네. 어떤 계획을 세울 여유가 있긴 했을까요? 그럼요. 뭐 계획 다 세우죠, 사람들이. 뭐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이 원래 또 전쟁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전쟁통 인구 계획부터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겪은 인구 증가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 어땠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